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네. 오랜만이죠. 새벽에 보통 이렇게 오디오북 작업을 하는데 요 며칠 다른 성우 작업이 들어와서 정작 제 오디오북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이젠 정말 녹음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다들 여름인데 다들 잘 지내시죠? 저도 그저께 휴가를 갔었습니다. 저 경상도의 성주 쪽으로 갔었는데 펜션 예약을 한 달 전쯤 했었거든요. 하필 가는 날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계곡에서 수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곡인지 바다인지 구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24시간 펜션에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좋은 사람들이랑. 이제 오디오북 시작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푸른 홍옥입니다. 이 사건은 저번에 읽어드렸던 입술이 삐뚤어진 사나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홍옥, 코난 도일. 제1장, 모자와 거위. 나는 크리스마스 이틀 뒤 명절 인사도 할 겸 아침에 홈즈를 찾아갔다. 홈즈는 자주색 가운을 입고 소파에 기대어 있었는데 오른팔이 닿는 곳에는 담뱃대 거리가 있었고 그 바로 옆엔 방금 읽다가 놓은 듯한 구겨진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소파 옆에 있는 나무 의자의 등받이 모서리엔 군데군데 흠집이 난 낡아 빠진 중절모가 걸려 있었다. 의자 위에 확대경과 핀셋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중절모는 검사하기 위해 의자에 걸어놓은 것 같았다. 일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방해를 했나 보군. 아니야. 관찰 결과를 의논할 상대가 생겨서 정말 반가워. 이건 아주 하찮은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지만 이런 것도 조사해보면 흥미롭고 또한 배울 점도 있는 거라네. 난 의자에 앉아서 활활 타오르는 불에 손을 쥐었다. 짙은 서리가 내린 추운 날씨로 창문엔 두텁게 성에가 끼어 있었다. 그렇다면 흔히 볼 수 있는 이 모자가 무서운 사건에 얽혀있는 모양이군. 그래서 자네는 이 모자를 단서로 하여 이 사건을 풀고 범죄를 밝혀내려는 거겠지. 홈즈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야, 범죄와는 상관없어. 런던에는 4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좁은 땅덩이에 한데 몰려 살고 있으니까 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범죄와 상관없는 묘한 사건도 자주 생긴다네. 이번 일도 확실히 범죄와는 상관이 없어. 자네도 우편 배달부인 피터슨을 알고 있겠지? 알고 있지. 이 모자는 그 사람이 주워온 거야. 모자 임자가 누군진 모른다네. 그런데 자네, 이 모자를 단지 낡아 빠진 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잘 살펴보게나. 우선 이 모자가 여기에 오게 된 내력을 말해주지. 이 모자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살찐 거위 한 마리와 함께 이곳에 왔다네. 지금쯤 그 거위는 피터슨네 집에서 구워지고 있겠지만 사정은 이러하다네. 피터슨은 자네도 알다시피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 아닌가.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친구들과 어울려 즐기다가 새벽 4시경 집으로 돌아가려고 토트넘 재판소 앞길을 지나는데 가로등 불빛으로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보였다네. 하얀 거위를 어깨에 둘러맨 키가 큰 사나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는구만. 그런데 구지가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그 사나이와 불량배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네. 불량배 중 한 녀석이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자 그 사나이는 맞서 싸우려고 지팡이를 머리 위로 휘두르다 그만 뒤에 있는 가게 유리창을 깨뜨렸단 말이야. 피터슨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불량배들로부터 구해주려고 뛰어들었어. 그런데 그 남자는 유리창을 깨뜨리고 놀란 터라
제복을 입은 피터슨을 보고 경찰로 잘못 알곤 거위도 내팽개치고 토트넘 재판소 거리와 이어진 미로 같은 골목길로 도망쳐버렸어. 뭐 불량배들도 피터슨을 보고 도망쳐버려 결국 피터슨 혼자 싸움터를 점령한 꼴이 되었고, 이 낡은 모자와 나무랄 데 없는 크리스마스용 거위를 전리품으로 얻게 된 거야. 그래. 참. 그래서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었나? 그게 문제란 말이지. 거위의 왼쪽 다리에 헨리 베이커 부인이라고 쓰여진 카드가 매달려 있었고, 모자 안엔 HB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런던엔 베이커란 성을 가진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고 헨리 베이커란 사람도 아주 수백 명이 되니까 습득물을 돌려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피터슨은 어떻게 되었나? 내가 아무리 하찮은 사건이라도 흥미있어 하는 걸 알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 여기로 모자와 거위를 갖고 왔다네. 거위는 오늘 아침까지 두었는데 아무리 날씨가 차다 해도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피터슨 보고 가져가라고 했네. 그러나 멋진 크리스마스 요리를 못 먹게 된 그 신사의 모자는 내가 아직도 맡고 있는 형편이야. 신문에 찾는 광고가 안 나왔나? 없었어. 그렇다면 어디 사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이군. 추리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이 모자에서 말이야? 그렇지. 에이, 농담 말게. 이 낡아빠진 모자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알아낼 수 있어? 자, 여기 확대경이 있네. 내 방법을 자넨 잘 알고 있겠지. 이 모자를 썼던 남자의 특징에 관해서 자네가 추측한 바를 들려주지 않겠나? 난 낡은 모자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보았다. 흔히 있는 둥근 모양의 검은 중절모로 오래 써서 몹시 망가져 있었다. 안감은 붉은 비단이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빛이 발해어 있었다. 제조 회사의 이름은 없었고 한쪽 귀퉁이에 HB라는 머리 글자만이 휘갈겨 써 있었다. 모자 챙에는 붙들어 매는 끈을 꿰는 구멍이 있었으나 고무줄은 붙어있지 않았다. 여러 군데 금이 가고 몹시 먼지가 끼어 있었으며 얼룩이 져서 퇴색된 부분을 잉크칠로 감추려고 한 흔적도 보였다. 난 모자를 홈즈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 왓슨. 자넨 모든 걸 보았네. 단지 그 본 걸 가지고 추리를 하지 않는 것뿐이야. 그렇다면 자넨 이 모자로부터 어떤 결론을 얻었나? 홈즈는 모자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모자가 너무 낡아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두세 가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 물론 그 밖의 것도 10중 8구는 들어맞으리 하고 생각하네. 이 모자의 임자는 상당히 머리가 좋고 지금은 생활이 궁핍하지만 아마 2, 3년 전만 해도 꽤 넉넉했을 거야. 원래는 준비성도 있고 깔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것 같아. 아마 몰락한 뒤로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나 보네. 아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도 아마 그 때문이야. 에이, 너무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홈즈는 내 항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아직 어느 정도의 자존심은 남아있어. 그는 앉아서 일을 하며 별로 외출을 하지 않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아. 나이는 중년으로 반백이 된 머리를 며칠 전에 깎았으며 라임이 섞인 크림을 바르고 있었어. 그리고 그의 집에 가스 시설이 없는 것도 거의 확실할 거야. 이 모자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건 이 정도라네. 와우, 모두 농담이지? 하하, 농담이라니. 천만에. 이렇게까지 말해 주었는데 자넨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아직 모르겠단 말인가? 그렇다네. 내가 우둔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네 말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람의 머리가 좋다는 건 어떻게 추측한 건가? 홈즈는 대답 대신 모자를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모자는 이마를 완전히 가리고 코끝에 와서 닿았다. 이렇게 큰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속에 든 것도 상당할 거야. 그럼 생활이 곤란해졌다는 건? 이 모자는 3년 전에 산 걸세. 챙이 넓고 끝이 말려 올라간 건 그 당시 유행일세. 이건 상당히 고급품이지. 보게나 리본은 무늬가 있는 비단이고 안감도 좋은 천으로 되어 있지 않나. 3년 전에 이런 값비싼 모자를 살 만한 사람이 그 뒤론 새 모자를 사지 못하고 계속 써야만 했다면 분명히 생활이 넉넉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와우, 과연 자네 말대로군. 헌데 준비성이 있고 깔끔한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 왜 그런 건가? 셜록 홈즈는 웃으면서 손끝으로 모자끈을 꿰는 구멍을 가리켰다. 준비성이 있다는 건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모자엔 처음부터 이런 구멍이 없다네. 그가 모자를 살 때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끈을 매려고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거야. 상당히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되네. 그런데 모자끈이 끊어졌는데도 새로 달지 않은 걸 보면 최근엔 몸가짐이 흐트러졌단 증거야. 그러나 한편으론 잉크칠을 해서 모자의 얼룩을 감추려고 애쓴 걸 보면 아직도 자존심을 아주 잃진 않은 것 같아. 확실히 타당성은 있네. 그 외에 머리가 반백이 된 중년 남자에다가 최근에 머리를 깎았고 라임이 섞인 크림을 사용한다는 건 모자 안을 확대경으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야. 이발소 가위로 잘린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있는 데다가 끈적끈적하고 라임 크림 냄새가 난다네. 그리고 이 먼지는 길가에 있는 모래 같은 잿빛 먼지가 아니고 집안에서 생기는 갈색 먼지야. 따라서 모자는 대부분 방 안에 걸려 있었다고 생각되며 외출을 잘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모자 안이 땀으로 얼룩져 있는 건 그가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건데 그건 운동 부족으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증거야. 그 사람의 부인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자는 몇 주일 동안이나 솔질을 안 했어. 만일 자네 모자에 일주일 동안의 먼지가 쌓여 있고 게다가 그런 모자를 그냥 쓰고 외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자네 부인이 애정을 잃어버렸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걸세. 하지만 그는 독신일지도 모르잖나. 아니야. 그는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거위를 선물하려던 참이었지. 거위 발목에 매달려 있는 카드를 생각해보게. 이거 참. 자넨 무엇이든 알고 있구만. 그런데 그 집에 가스 시설이 없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촌농 한두 방울은 우연히 모자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5군데 이상이나 촌농으로 얼룩진 걸 보면 촛불을 자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밤중에 한 손에 모자를 들고 다른 손엔 촛불을 들고서 계단을 몇 번 올라가다 보면 촌농이 모자에 떨어진 건 당연한 거지. 가스등이 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정말 훌륭하군. 하지만 조금 전에 자네가 말한 것처럼 범죄와 상관없이 그냥 거위 한 마리 손해본 사건이라면 모처럼의 추리도 헛수고인 셈이군. 홈즈가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우편 배달부 피터슨이 몹시 놀라서 벌개진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아이고 홈즈 선생님, 거위가 아니 그 거위 말이에요. 에? 무슨 일인가? 거위가 살아나서 부엌 창 밖으로 날아가기라도 했는가? 홈즈는 소파에 앉은 채 몸을 돌려서 피터슨의 흥분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것 보세요. 집사람이 거위 뱃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피터슨이 내밀어 보인 손바닥 한가운데 푸른 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콩보다 약간 작은 돌이 손바닥에 움푹 패여 그늘진 곳에서 전기불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홈즈는
휙 하고 휘바람을 불면서 삐딱했던 자세를 바로 했다. 피터슨, 좋은 걸 발견했구만. 이게 뭔지 자넨 알고 있는가? 보석이지요. 유리도 척척 자를 수 있다는 그런 보석 말입니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바로 그 문제의 보석이라네. 난 무의식 중에 외쳤다. 아니 이거 모카백작 부인의 푸른 홍옥이 아닌가? 그렇다네. 바로 그거야. 요즘 날마다 타임스 신문에 광고가 나서 크기나 모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값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 모를 정도야.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로 준다는 1,000파운드는 그 보석 값의 20분의 1도 안 될 거야. 피터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우리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1,000파운드? 이야, 이것이... 이게 바로 코스모폴리탄 호텔에서 없었던 그 보석이 틀림없나? 그래. 닷새 전 12월 22일에 없어졌다는구만. 백왕공 존 허너가 백작 부인의 보석 상자에서 훔쳐냈던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 그리고 허너에게 불리한 증거까지 나타나서 사건은 순회 재판에 회부되었다네. 여기 그 사건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을걸. 홈즈는 날짜를 확인하면서 신문을 뒤적거리더니 마침내 한 장을 꺼내 반으로 접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다. 코스모폴리탄 호텔 보석 도난 사건. 26살인 백왕공 존 허너는 12월 22일 모카 백작 부인의 보석 상자에서 푸른 홍옥이라고 널리 알려진 보석을 훔친 혐의로 구속되었다. 호텔 사무장 제임스 라이더 씨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 벽난로에 받침대 2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땜질을 시키려고 호노와 함께 모카 백작 부인의 방으로 갔다. 그는 잠시 동안 호노와 함께 있다가 볼 일이 생겨서 나갔다 돌아오니 호노는 보이지 않고 장롱이 억지로 열려 있었으며 부인이 평상시 보석을 넣어두는 모로코 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가 텅 빈 채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단 것이었다. 라이더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호너는 그날 저녁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호너는 보석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의 방도 조사했으나 찾지 못했다. 라이더 씨가 도난 사건을 발견하고 당황해서 외쳐대자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간 백작 부인의 하녀 캐서린 쿠색도 사건 당시의 상황은 라이더 씨가 진술한 바와 같다고 증언했다. 또한 비구역의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 말에 의하면 호너는 체포하려 할 때 맹렬히 저항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호너는 이미 절도 전과가 있음이 밝혀져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호너는 심리 중에 극도로 흥분해 있더니 심리가 끝나자마자 기절해 버려서 법정 밖으로 실려나갔다. 홈즈는 신문을 내던지고 깊이 생각하는 듯이 말했다. 자, 이 지금 문제는 도난당한 보석이 어떤 경로를 거쳐 거리에 버려진 거위 뱃속으로 들어갔는가, 이걸 알아내는 거야. 왓슨, 우리들의 심심풀이 추리 놀이가 갑자기 중대한 의미를 띠게 되었네. 게다가 범죄와 갈려있을 듯도 하고. 자, 여기 거위 뱃속에서 나온 보석이 있네. 그리고 그 거위는 낡은 모자의 주인이며 아까 내가 설명했던 특징을 갖춘 헨리 베이커란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찾아내어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먼저 제일 간단한 방법을 써보기로 하세. 모든 석간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야. 만일 이것이 실패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그래. 광고의 문구는 뭐라고 쓸 건가? 저기 연필과 종이 쪽지를 집어주게. 자, 굳이 가해서 거위와 검은 충절모를 주었음. 헨리 베이커 씨는 오늘 저녁 6시 반에 베이커가 221-B번지로 오셔서 찾아가길 바람. 뭐 이 정도면 되었겠지.
그런데 그가 광고를 보게 될까? 그는 신문을 주위에서 볼 것 같아. 가난한 사람한텐 상당한 손실이니까. 그 당시는 불행하게도 유리창을 깨뜨린 데다가 피터슨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으니 아마 당황해서 달아날 생각밖에 못했겠지. 그러나 지금쯤은 허둥거리다가 거기까지 내버린 걸 후회하고 있을 거야. 게다가 이름을 신문에 내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에게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자, 피터슨, 서둘러 광고 취급소로 가서 이걸 석간 신문에 내달라고 하게. 아, 어디 신문에 낼까요? 글로브, 스타, 펠멜, 세인트 제임스 가제트, 이브닝 뉴스 스탠다드, 에코. 그 밖에 자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좋을 대로 하게.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이 보석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내가 맡아두겠네. 수고했네, 피터슨. 아참.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거위 한 마리를 사서 이곳으로 보내주게. 지금 자네 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 대신에 준비해 두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하니까. 피터슨이 나가자 홈즈는 보석을 집어들고 햇빛에 비춰보았다. 이야, 정말로 훌륭하군. 이 번쩍이는 빛 좀 보게나.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마 당연할 거야. 이것보다 좀 더 크고 역사가 있는 보석이라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보석에 깎인 면의 수만큼 일어날 거야. 이건 발굴된 지 아직 20년 채 못 됐어. 중국 남부 아모이 강변에서 채굴된 거야. 이것이 유명해진 이유는 홍옥의 모든 특성을 갖추긴 했지만 빛깔이 붉지 않고 푸르단 거라네. 발굴된 횟수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보석 때문에 살인사건이 2번, 황산을 끼얹은 사건이 아마 여러 차례 일어났어. 이 아름다운 놀이개가 사람들을 감옥이나 교수대로 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이건 금고에 넣어두어야지. 그리고 보석을 보관하고 있다고 백작 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줘야겠어. 자넨 허널한 젊은이가 결백할 것 같은가? 지금으로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헨리 베이커 쪽은 사건과 관계가 있을까? 내가 짐작컨대 헨리 베이커는 자신이 갖고 있던 거위가 순금으로 만든 거위보다 더 값나간다는 거란 걸 아마 몰랐을 것 같아. 범죄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네. 광고를 보고 와준다면 그 문제는 간단한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지. 그럼 그때까지 달리 할 일은 없겠군. 그렇다네. 그렇다면 난 몇 군데 왕진을 다녀와야겠네. 이런 복잡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꼭 알고 싶으니까 자네가 말한 시간까진 돌아오겠네. 기다리고 있겠네. 저녁 식사는 7시에 하세. 삼비둘기 요리가 나올 걸세. 아참, 이런 사건이 일어난 김에 허드슨 부인에게 삼비둘기 위를 뒤져보라고 해야겠어. 제2장 보석을 숨긴 장소. 내가 베이커 거리로 돌아왔을 때 저녁 6시 반이 좀 지나 있었다. 홈즈의 집 가까이 가니 외투를 입고 챙 없는 스코틀랜드 모자를 쓴 키가 큰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갔을 때 마침 문이 열렸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홈즈의 방으로 들어갔다. 홈즈는 팔걸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늘상 하듯이 쾌활하고 다정한 태도로 손님을 맞이했다. 헨리 베이커시죠. 날씨가 춥군요. 여기 불 옆에 앉으십시오. 당신의 혈색을 보니 주위에 약한 것 같군요, 베이커씨. 자, 이건 당신의 모자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제 것입니다. 그는 체격이 크고 등이 약간 굽었으며 머리가 유난히 컸다. 뺨은 여유어 있었고 흰 털이 섞인 뾰족한 갈색 수염이
턱 밑에 나 있었다. 코끝과 뺨에 약간 붉은 빛이 있었고 내민 손이 떨리는 것으로 보아 홈즈의 추측처럼 알코올 중독자 같았다. 낮고 또박또박 끊어지는 말투로 말을 골라가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몰랐겠지만 학력과 지식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린 당신이 분실물 광고를 낼 줄 알고 며칠 동안이나 이 물건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어째서 광고를 안 내셨나요? 베이커는 약간 계면적은 듯이 웃었다. 전 정과는 달리 돈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를 습격한 불량배들이 모자와 거위를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망 없는 일에 헛된 돈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셨을 테죠. 그런데 거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베이커는 흥분하여 의자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습니다. 빨리 먹지 않으면 상하니까요. 하지만 저 선반 위에 다른 거위가 있습니다. 무게도 거의 같고 아주 싱싱하니까 만족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럼요. 좋고 말고요. 베이커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대답했다. 물론 잡아먹은 거위의 날개와 위는 남겨놓았습니다. 그래도 만일 원하신다면 저것도 갖고 가시는 게... 그는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웃었다. 이번 소독의 기념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리 쓸모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주신다면 저 선반 위에 거위나 갖고 가겠습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나에게 찡긋 눈짓을 했다. 그럼 이 모자와 거위를 가져가십시오. 참, 그 거위를 어디서 사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난 새요리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처럼 잘생긴 거위는 좀처럼 보기 힘들던데요. 베이커는 돌아가려고 되찾은 모자와 거위를 옆구리에 끼면서 말했다. 말씀드리지요. 박물관 근처에 알파라는 술집이 있는데 난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자주 갑니다. 우리들은 낮에 박물관에서 일하니까요. 금년에 알파 주인이 거위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매주 몇 푼 정도의 회비를 내면 크리스마스 때 거위 한 마리씩 장만할 수 있죠. 난 꼬박꼬박 회비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위를 마련했는데 그 뒷일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홈즈는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으면서 나를 향해 말했다. 헨리 베이커 쪽은 이제 끝났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이 분명하네. 자네, 지금 혹시 시장한가? 아니, 별로. 그러면 저녁은 밤참으로 미루고 열기가 식기 전에 새로 얻은 정보로 사건을 더듬어 보세. 몹시 추운 밤이어서 우리들은 외투 깃을 올려 목을 둘러쌌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엔 별이 차갑게 반짝였고 오가는 사람들이 내뿜는 입김은 곤충을 쏠 때 나오는 하얀 연기 같아 보였다. 우리들은 얼어붙은 길을 힘차게 밟으면서 걸었다. 15분 뒤에 박물관 근처에 있는 알파라는 작은 술집 앞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에 자리를 잡자 홈즈는 얼굴이 붉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주인에게 맥주 2잔을 주문했다. 이 집 맥주가 당신네 거위 같다면 아주 훌륭할 텐데. 예? 거위라뇨? 그렇소. 우린 방금 30분 전에 헨리 베이커 씨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분은 거위 클럽의 회원이지요. 그러십니까? 그렇지만 손님, 그 거위는 우리 집 거위가 아니에요. 그럼 어느 가게 물건인가요? 저기 코벤트 가든 도배상에서 사온 겁니다. 그래요? 나도 그곳
도매상을 두어 군데 알고 있는데 누구 가게요? 브레킨 리지 가게입니다. 그 사람은 잘 모르겠군. 그건 그렇고 주인장, 당신의 건강과 이 가게의 번영을 위해 축배합시다. 자, 건배. 잘 마셨어. 또 봅시다. 밖으로 나오자 홈즈는 외투 단추를 끼우면서 말했다. 이번엔 브레킨 리지 차례야. 이 사건의 시작은 단지 거위 한 마리였지만 이제 우리는 경찰도 놓쳐버린 단서를 쥐고 있는 거야. 끝까지 추적해보세. 자, 남쪽을 향해 앞으로 전진. 우리들은 코벤트 가든 시장으로 갔다. 어느 큰 가게에 브레킨 리지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주인은 경마 같은 노름을 좋아할 것 같이 생긴 사람으로 굴의 나룻을 길렀고 매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점원과 덧문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날씨가 춥군요. 홈즈가 인사말을 건네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곤 수상한 듯이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홈즈는 아무도 없는 대리석으로 된 판매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 거위가 다 팔렸군요. 내일 아침이면 500마리라도 살 수 있어. 아이고, 참 곤란하게 됐는걸. 그럼 저기 가스등이 켜진 저 가게로 가보시오. 몇 마리 남았을 거요. 하지만 당신네 물건이 좋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온 겁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알파 주점 주인이 그럽디다. 아, 알겠습니다. 그곳으로 두다스 보냈었죠. 아주 멋진 거위였어. 그런데 그 거위 어디서 사들였어? 이 질문에 뜻밖에도 도매상 주인은 몹시 성을 냈다. 그는 머리를 젖히고 뒷짐을 지며 소리를 질렀다. 이보시오, 당신들 대체 무슨 용건으로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시오. 응? 지금 내 말이 뭐가 이상하오? 당신이 알파 주점 주인에게 보낸 거위를 어디서 구입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말하기 싫소. 어서 돌아가. 가란 말이오. 아니, 별일도 아니지 않소. 헌데 어째서 그까진 일로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지 모르겠군요. 왜 화를 내냐고? 당신도 나같이 시달림을 당해 보구려. 정말 우라통이 터질 거요. 장사라는 건 좋은 물건을 사들이고 적당한 값을 지불하면 그것으로 거래는 끝나는 거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어디에 팔았느냐, 몇 마리 팔았느냐, 꼬치꼬치 캐묻다니 대체 왜 그리 소란을 피우는지 모를 일이야. 남들이 들으면 이 세상의 거위 우리 집에만 파는 줄 알겠소. 홈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난 앞서 거위에 대해 묻던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어. 당신이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내기에서 지게 된다오. 그뿐이요. 난 새 요리로 내기를 거는 걸 좋아하지요. 요전에 먹은 거위로도 5파운드의 내기를 걸었다오. 난 시골에서 키운 거위의 맛이 난다고 했어. 그렇다면 당신은 5파운드를 잃은 거요. 그 거위는 도심지에서 기른 거요. 아우, 설마. 확실합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손님은 어릴 때부터 새를 주물러 온 나보다 거위에 대해서 더 잘 안단 말이오. 알파 주점에 보낸 거위는 모두 도심지에서 기른 거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난 못 믿겠어. 그럼 내기할 테요? 에이, 내가 이길 게 뻔한데 당신은 괜히 손해만 볼 뿐이요. 그러나 하도 큰 소리 치니까 당신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1파운드를 걸겠어. 빌! 장부를 가져와라. 거위 도매상 주인은 음침하게 낄낄거리며 웃었다. 어린 점원은 얇고 작은 수촉과 기름때 묻은 큰 장부를 가져와선 등잔불 아래에 놓았다. 잘난 척하는 양반, 당신은 멍청이요. 자, 그럼 이 작은 수첩을 보시오. 이건 거래처 일람표요. 이쪽에 있는 게 시골 거래처의 이름이고
이름 옆에 있는 번호는 큰 장부 쪽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붉은 잉크로 쓴 곳을 보십시오. 그건 도심지에 있는 거래처의 명단이요. 그 세 번째 이름을 읽어보시겠소? 브릭스턴로 117번지 오크숍 부인 249 하고 홈즈가 소리내어 읽었다. 됐소. 그 다음은 큰 장부의 249쪽을 찾아보시오. 홈즈가 그가 시키는 대로 그쪽을 찾아 읽었다. 여기 있구만요. 브릭스턴로 117번지 오크숍 부인 달걀과 가금류 도매상. 그 아래도 계속 읽어보시오. 12월 22일 거위 24마리 7실링 6펜스 알파주점의 윈디 게이트 씨에게서 12실링에 팔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소? 홈즈는 몹시 분해하며 호주머니에서 1파운드를 꺼내더니 판매대 위에 내던지곤 불쾌해서 말도 하기 싫다 한 듯이 돌아섰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5-6m 떨어진 곳에 있는 가로등 아래까지 가서 멈추더니 소리내지 않고 웃었다. 구레나룻을 저런 모양으로 기르고 호주머니에 경마 실문을 찔러놓고 있는 사람은 내 길을 걸어서 꿰어내면 틀림없이 걸려든다네. 아마 100파운드를 그 사람 앞에 쌓아놓아도 이처럼 완벽한 정보를 얻긴 어려울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내게에서 지는 꼴을 보고 싶어 죄다 떠들어댄 거지. 그건 그렇고 마슨 우리의 조사도 그럭저럭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문제는 지금 곧장 오크숍 부인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내일로 미루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야. 저 퉁명스런 가게 주인 말로는 우리 외에도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홈즈가 말을 멈춘 것은 우리가 막 나온 가게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뒤돌아 보니 등불의 노란 불빛 아래 쥐같이 생긴 작은 남자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가게 주인 브레킨 리지는 입구에 버티고 서서 굽실거리는 상대방을 향해 사납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에이, 이제 자네와 거위 모두 진절머리가 나. 모두 지옥에나 가버려. 앞으로 또 와서 허튼 소리 짓거려대면 그땐 개를 풀어놓을 거야. 오크숍 부인을 데려와.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줄게. 그러나 너 같은 게 그 부인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 내 녀석이 그 거위를 팔기라도 했단 말이야.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중 한 마리가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크숍 부인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거기선 여기서 물어보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 거 내가 알게 뭐야? 이젠 정말 지겨워. 어서 꺼져! 가게 주인이 사납게 덤벼들자 그 남자는 재빨리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홈즈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래도 브릭스턴까지 안 가도 일이 끝날 것 같은데. 자, 어서 저 남자에게 무언가를 좀 캐내어 보세. 홈즈는 모여든 구경꾼을 해치고 빠져나가선 금방 그 사나이를 따라잡아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깜짝 놀라 돌아보는 그의 얼굴엔 핏기 한 점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홈즈는 부드럽게 말했다. 실례하겠어. 지금 막 당신이 저 가게에서 하는 이야기를 무심코 듣게 되었지요. 경우에 따라선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내 용건이 대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 겁니까? 내 이름은 셜록 홈즈. 아무도 모르는 일을 아는 것이 내 직업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알고 계십니까? 모두 알고 있어요. 당신이 찾고 있는 건 어떤 거위의 행방이지요. 그거는 브릭스턴 로에 있는 오크숍 부인이 브레켄 리지란 상인에게 팔았으며 그 상인은 알파 주점인 윈디 게이트 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위 클럽 회원인 헨리 베이커 씨에게 그 거위를 주었습니다. 작은 사나이는 떨리는 두 손을 내밀며 외쳤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만나고 싶어하던 분입니다. 내가 입은 일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를 겁니다. 홈즈는 지나가는 사륜 마차를 불러 세웠다. 그렇다면 잘 됐군요. 이렇게 바람이 몰아치는 시장거리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따뜻한 방으로 장소를 옮기는 게 어떻겠어.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시오. 그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곁눈질을 하며 대답했다. 존 로빈슨입니다. 아니, 본명을 대주시오. 난 언제나 가명으로 일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홈즈가 상냥하게 말하자 남자의 헬쑥한 뺨이 잠시 홍조를 띄었다. 예, 말씀드리지요. 내 본명은 제임스 라이더입니다. 그랬군요. 코스모폴리탄 호텔 사무장이시죠? 자, 마차를 타세요.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걸 모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뜻하지 않은 행운에 걸려들은 건지 아니면 불행에 빠진 건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것 같았고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우리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세 사람은 마차를 타고 베이커가로 향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으나 그 작은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이 몹시 초조해하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30분 뒤에 홈즈의 집에 도착했다. 방으로 들어서며 홈즈가 명랑하게 말했다. 드디어 돌아왔구만. 이런 밤에는 따뜻한 불길이 제일 그립다네. 라이더 씨, 무척 춥죠? 불 가까이 와서 앉으십시오. 거위의 행방이 몹시 궁금하시죠? 예. 당신이 찾으시는 건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흰 거위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라이더는 감격한 듯이 몸을 떨었다. 이리로 왔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생긴 거위더군요. 당신이 그토록 흥미를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위가 죽은 뒤에 알을 낳았지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번쩍이는 푸른 알입니다. 지금 나의 개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라이더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오른손으로 벽난로 위에 선반을 붙들었다. 홈즈는 금고를 열고 푸른 홍옥을 꺼냈다. 그 보석은 차가운 빛을 내뿜으며 별같이 반짝였다. 라이더는 보석을 달라고 해야 좋을지 그만두어야 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보석을 쳐다보았다.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라이더 씨,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어. 얌전히 굴지 않으면 불 속으로 던져버리겠어. 왓슨, 이분을 의자에 앉혀주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원기가 부족하구만. 브랜디를 조금 주게. 됐네. 이제는 조금 사람 같아졌군. 정말 형편없는 친구야. 라이더는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지려고 하다가 브랜디를 마시곤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서 자신을 책망하는 홈즈를 두려운 듯이 바라보았다. 난 사건의 줄거리를 대체로 알고 있어. 증거도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에게 별로 물어볼 건 없어. 하지만 몇 가지 확실히 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묻겠어. 라이더, 당신은 모카백작 부인의 보석에 대해서 전부터 알고 있었나? 개설인 구색한 데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구만. 백작 부인의 하녀였지. 당신보다 영악한 사람이라도 큰 돈을 쉽게 벌려고 나쁜 짓을 할 땐 당황하게 된다오. 하물며 당신 같은 겁쟁이가 그런 짓을 했으니 실패하는 건 당연하지. 허점이 많았어. 그러나
당신은 악당이 될 소질이 꽤 있더구만. 당신은 백왕공 호너가 절도 전과자이므로 무슨 혐의든 받기 쉽다는 걸 알곤 캐서린 쿠색과 짜고서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는 백작 부인의 방에 들어가 벽난로 받침새를 일부러 떼어놓고 수리공 호너를 부르도록 했지. 호너가 벽난로 수리를 끝내고 돌아간 뒤에 보석 상자에서 푸른 홍옥을 훔친 다음 장을 뒤진 것처럼 꾸며놓곤 경보를 울려 도난 사건을 알렸어. 물론 혐의는 호너에게 돌아갔지요. 라이더는 갑자기 양탄자 위에 꿇어앉더니 홈즈의 무릎을 붙들고 사정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부모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매우 낙담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신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맹세해요. 성서에 걸고 맹세하겠어요. 경찰에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홈즈는 엄하게 말했다. 의자에 앉으시오. 늦게나마 죄를 뉘우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갈게 법정으로 끌려간 호너를 생각해야지. 저는 멀리 도망가겠습니다. 이 나라를 뜨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너의 혐의는 풀리겠지요. 그 이야기는 좀 미룹시다. 그보다도 보석을 훔쳐낸 다음 무엇을 했는가 말해주시오. 어떻게 해서 그 보석이 거위 뱃속에 들어갔으며 그 거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장에 팔려 나왔는가 말이오. 도움을 받고 싶다면 솔직히 말하는 게 좋아요. 라이더는 바싹 마른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바른 대로 말하겠습니다. 호너가 체포되자 경찰이 언제 내 몸과 방을 조사할지 몰라서 얼른 보석을 숨기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호텔은 안전하게 숨길 만한 장소가 없었지요. 그리고 볼일을 보러 가는 체하고 호텔을 빠져나와 누님 댁으로 갔습니다. 누님은 오쿠숏이란 사람과 결혼해서 브릭스톤로에서 가금류를 길러 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누님 집으로 가는 도중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모두 경찰이나 형사로 보이더군요. 추운 날인데도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누님이 왜 얼굴이 창백하냐 묻길래 호텔 도난 사건이 발생해서 마음이 혼란해져 그렇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뒤뜰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를 했지요. 전부터 알고 지내던 모즐리란 친구가 있는데 그는 나쁜 길로 빠져들어 최근에도 지역을 살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난 그 녀석의 약점을 쥐고 있는 터라 안심하고 모즐리에게 가서 털어놓고 의논을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모즐리라면 보석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무사히 그에게 갈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누님 집에 올 때 겪었던 무서움 때문이었지요. 언제 어느 때 붙잡혀 몸수색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고 그렇게 되면 조끼 주머니에 있는 보석이 발각될 게 뻔하니까요. 난 담에 기대어 발 언저리를 뒤뚱뒤뚱 걷고 있는 거위를 보고 있었는데 문득 어떤 형사라도 감쪽같이 속여 넘길 수 있는 명안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누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좋은 거위를 한 마리 주겠다 했지요. 그래서 난 지금 거위를 달라고 해선 그 거위에게 보석을 먹여가지고 모즐리에게 가면 안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난 헛간 뒤쪽으로 가서 희고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살찐 놈을 붙잡아 억지로 주둥이를 벌리곤 그 보석을 손가락으로 목구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거위가 꿀꺽 삼키자 보석이 식도를 지나 위로 내려가는 걸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위가 놀라서 버둥거렸기 때문에 누님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뒤뜰로 달려왔습니다. 누님에게 말하려고 뒤돌아보는 사이에 거위는 도망쳐버려 다른 거위와 섞여버렸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제임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마리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느 놈이 살이 더 쪘나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하, 내게 줄 것은 따로 골라 놓았단다. 우리들은 제임스의 거위라고 부르지. 저기 있는 크고 하얀 거야. 모두 26마리인데 한 마리는 너에게 주고 또 한 마리는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 거란다. 고마워요, 매기누님. 그런데 별 지장이 없으면 내가 조금 전에 붙들었던 놈으로 주세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골라놓은 게 3파운드나 더 무겁단다. 너에게 주려고 특별히 길렀으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고른 걸 갖고 가겠어요. 지금 가져가도 되죠? 마음대로 하렴. 내가 고른 건 어떤 거냐? 저기 한가운데 있는 희고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좋아. 지금 죽여서 갖고 가려무나. 일이 잘 되어서 난 그 거위를 죽여서 모질리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곤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녀석은 그런 일을 의논하기에 아주 적당한 상대였으니까요. 모질리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어대더니 칼로 거위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거위 뱃속을 보니 보석은커녕 그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무언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게 틀림없었어요. 난 거위를 그대로 둔 채 누님 집으로 달려가 곧바로 뒤뜰로 갔습니다. 그러자 거위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누님, 거위는 모두 어디 갔나요? 도매상으로 넘겼다. 어느 도매상으로요? 코벤트 가든의 브레킨 리지 씨에게. 팔려나간 것 중에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게 있었나요? 내가 가져간 것과 닮은 거 말이에요. 그래, 있었지.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건 2마리였어. 너무 똑같아서 나도 분간하기 어려웠단다. 그러니까 거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난 있는 힘을 다해 브레킨 리지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위는 다 팔려버렸고 또 어디다 팔았는지 아무리 물어도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난 지금 미칠 것만 같습니다. 탐내던 보석도 내 손에서 빠져나갔고 게다가 이제는 도둑놈이 되어버렸으니 하느님 맙소사. 하느님. 라이더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라이더의 거친 숨소리와 홈즈가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한참 뒤에 홈즈가 벌떡 일어서더니 방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나가시오. 예. 정말 고맙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그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라이더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현관문이 탕 닫히는 소리, 얼어붙은 거리를 달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도자기로 된 담뱃대를 집으려고 팔을 뻗치면서 홈즈가 말했다. 난 경찰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야. 라이더는 더 이상 법정에서 호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할 테니까. 호너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 그리고 사건은 흐지부지 되어버릴 테지. 내가 범인을 놓아준 셈이지만 이것으로 한 영혼이 구제받았다 생각해야겠지. 라이더는 2번 다시 나쁜 짓을 하지 못할 거야. 몹시 후회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감옥으로 보내면 상습범이 되어버리겠지. 그리고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관용을 베푸는 계절이라네. 대수롭지 않은 일이 매우 색다른 사건으로 발전했지만 해결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한다네. 달리 보상은 필요 없어. 왓슨, 미안하지만 배를 울려주게나. 우리 저녁 식사를 하세. 거위는 아니지만 산비둘기 요리가 나올 걸세.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푸른 홍옥 끝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 여기
위에 붙어있는 에어컨을 끄고 작업하는데요. 왜냐하면 소음 때문에. 지금 작업한 지 20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땀이 삐실삐실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